자, ER 다이어그램, ERD라고도 하죠. 표기법 앞에서 했던 부분인데, 자, 요 ERD 표기법을 한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가 자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개념적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요 개념적 설계가 끝나면 그 산출물이 나옵니다. ER 다이어그램처럼.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논리적 모델링을 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산출물이 나오면 물리적 모델링, 이런 식의 이제 3단계로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개념적 모델링,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요 이제 자 설계 단계를 거치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요 개념적 모델링은 자 엔티티를 도출하고, 자 먼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해야 된다 그랬죠. 요구 사항을 받아서 작성을 하겠죠. 뭐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뭐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 요 화면을 어떻게 해야 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요런 것들을 요구사항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 실제 이제 그 가공 처리를 좀 합니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ER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개념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먼저 그 엔티티, 어떤 부분을 엔티티로 끄집어내야 되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느는 부분입니다. 내용 이렇게 들어보면 이 부분은 엔티티고 이거는 애트리뷰트고 이거는 관계로 맺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제 떠오릅니다. 그래서 엔티티를 먼저 도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ERD를 작성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제 엔티티를 뭐 학생 테이블이 필요한지, 뭐 교수 테이블이 필요한지, 뭐 학점 테이블이 필요한지, 그죠? 그러면 이제 해당 엔티티를 뽑아낸다는 얘기는 그 엔티티를 설명할 수 있는 속성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엔티티들이 다 뽑혀 있으면 그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그 관계만 이제 잘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든 자 ERD를 가지고 자 이제 논리적 모델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논리적 설계, 뭐 논리적 모델링. 그래서 ERD를 사용할 때 특정 DBMS의 논리적 자료 구조에 맞게 사상. 우리는 RDBMS 쓴다 그죠? RDBMS는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약자잖아요, 그죠? 그 RDBMS, 그 기존에 이제 쓰고 있는 DBMS가 다 RDBMS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그 데이터를 관리하죠. 그래서 DBMS의 논리적 구조에 맞게 사상, 매핑한다 그랬어요. 매핑. 그래서 이 ER 다이어그램 그린 걸 가지고요. 요 테이블 구조로 네모 테이블 있죠, 그죠? 구조로 이제 사상 매핑하는 걸 이제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것도 이제 또 공식처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RDBM에서 RDBMS를 사용한다고 하면 ERD를 RDB로 사상한다, 매핑한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 그려놓은 것을 표 형태로 그릴 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설계와 정규화도 이것을 이루어진다. 자, 정규화라고 나오는데 이제 데이터 이제 중복과 관련된 겁니다. 뭐 요거는 앞에서 실습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통 테이블이란 거. 프로그램 만들 때 나 설계 잘 못하겠어. 그러면 테이블 하나에다가 속성 막 필요한 만큼, 그죠? 뭐 20개든 30개든 다 때려놓고 거기서 CRUD 하시면 되겠죠. 인서트, 그죠? 뭐 설계 개념 모르겠다 하면,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상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복에 데이터 중복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엉터리가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엉터리 되는 현상을 없애려 그러면 정규화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정규화. 그래서 이제 정규라는 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테이블 쪼개기입니다. 테이블 쪼개기. 통으로 되어 있는 이 덩치 크잖아요, 그죠? 이거 쓰지 말고 나누는 거예요. 딱 적당하게. 그래서 테이블을 뭐 쪼개는 작업이 정교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모델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테이블을 어떻게 이제 테이블 안에 어떤 속성이 들어가고 프라이머리 키가 뭐고 포린 키가 뭐다, 뭐 이 정도는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걸
RDBMS 중에 이제 뭐 오라클을 사용할 수도 있고, MS SQL도 쓸 수 있고, 뭐 마이라DB를 쓸 수 있고, 인포믹스를 쓸 수 있고, DB2를 쓸 수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DBMS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특정 DBMS로 개발하겠다 하면 그 DBMS에 맞는 그 타입들이 있습니다. 필드 타입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 제약 조건들, 그죠? 여러분들이 MS SQL하고 오라클하고 교재 같이 이렇게 보시면요,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필드 쪽에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실제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구조, 액세스 경로, 인덱스 등을 설계한다. 요거는 성능하고 관련된 거죠. 인덱스는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죠? 예, 부가적으로 기존 이제 테이블에 인덱스 정보를 구축을 해놓으면 검색할 때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저장 구조라든지 액세스 경로라든지 인덱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설계하는 게 이제 물리적 모델링인데, 보통 이제 이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요, 묶어 가지고 한 번에 처리해 버립니다. 바로 물리적 모델링 그 테이블, 그 타입까지, 그냥 테이블의 그 속성명하고 속성 타입까지 다 그냥 작성을 해서 그냥 바로 산출문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RD, 자, Entity Relational Diagram,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의 준말이고요. 요거 이제 머리 글자 따가지고 ERD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맨 처음 단계인 개념적 모델링 단계에서 ERD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개체가 뭐냐? 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추상적인 개체. 자, 물리적으로 자동차 개체 맞죠, 그죠? 자동차 돼요. 학교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회사 건물 말고 회사 되죠? 추상적인 쪽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가족, 친구, 그죠? 친구 관리라는 테이블을 만들 때 그 개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추상적인 걸 이제 또 이렇게 개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엔티티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요 엔티티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특징, 속성, 애트리뷰트라고 하고요. 요런 것들을 이제 더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 엔티티가 어떤 애트리뷰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이제 학생이라는 엔티티가 있을 때, 요 학생이라는 엔티티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학번이라든지, 학생 이름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걸 이 엔티티의 애트리뷰트로 타원을 그려가서 실선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이라는 엔티티가 있을 때는 이 수업을 설명하는 게 구체적인 거, 데이터. 자, 여기 학원인데 학원에서 자 컴퓨터 쪽에 자, 수업을 해요. 그러면 어떤 수업을 하는지 그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죠. 그럼 이런 게 될 겁니다. 뭐 번호 같은 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업의 이름 같은 거 있을 거고죠. 정원 같은 게 있을 거고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 같은 게 있을 거고죠. 무슨 요일에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죠.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이 엔티티를 설명해 주는 것들을 이제 이 애트리뷰트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실제 테이블이, 자, 우리가 이제 개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이름으로 만들어 붙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이라는 엔티티는 학생 테이블, 그 다음에 수업이라는 엔티티는 수업이라는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주고, 각각의 테이블 안에는 이런 이제 애트리뷰트가 속성, 열, 컬러, 필드라고 그랬죠. 그 테이블 구성은 열, 필드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R 모델은 이제 위에서 이제 엔티티 사이에 자 릴레이션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설계 방식이고, 학생과 이제 수업 엔티티끼리는 수강하다라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학생 엔티티와 수업 엔티티 사이에는 이제 수강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래서 마름모 기호로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구조로 사상 매핑하기에도 이제 쉬워서 인기가 많은 방식이다. 그래서 뭐 ER 다이어그램 이제 그린 거를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로 매핑하기에 쉽다. 자, ER 모델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ERD라고 한다. ER 다이어그램이라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요 이제 ER 다이어그램 표기법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터 첸 표기법이 여기 이제 요 방법입니다. 왜 뭐 까마귀 발 표기법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피터 첸 표기법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예. 자 사각형 개체를 표현하는 거죠. 강한 개체, 약한 개체, 그죠? 예. 이런 건 이제 식별 관계라고 하고요. 예. 이거는 비식별 관계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런 이제 애트리뷰트죠. 애트리뷰트인데 요 애트리뷰트 중에서도 요 밑줄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지금 기본 키, 예. 자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기본 키로 만들어진 속성. 그리고 이제 약한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약한 개체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단일 어떤 여기 이제 필드로 키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식별 관계에 있는 요 대상 강한 엔티티의 프라이머리 키 값을 가져와서 조합 키를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걸로 이제 기본 키로 씁니다. 그때 이제 요 부분 키를 이제 캐릭터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치의 속성도 보이고요. 뭐 그다음 뭐 유도 속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뭐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달릴 일이 없고요. 요 마르머기가 이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뽑을 때 개체를 뽑아야 됩니다. 이런 개체들, 개체를 네모, 개체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이 개체를 설명해 주는 속성을 뽑는데, 속성 중에 이제 어떤 속성이 프라이머리 키 속성으로 들어갈지 밑줄을 그어가지고 속성명, 이게 타원에다 속성명을 줬고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속성으로 될 때 밑줄을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체들이 다 이제 작성이 되면요, 개체와 개체 사이에 이렇게 마르모를 이렇게 놓고요, 개체와 개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를 다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대 n 관계, 그죠? 근데 반대로 n 대 1 관계, 그죠? 이제 n 대 1 관계, 그 다음에 1대 1 관계도 있을 거고요, m 대 m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대부분 실제 이제 이렇게 여기 n 대 m이죠. 이게 다 다릅니다. 1대1 관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이 구성되는 게 눈에 보이시죠? 1대 n 관계, 1대 다 관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피터 첸 표기법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ERD 표기법입니다. 보통 이제 컴공과 전공하는 이제 학생들이 보통 전공 소적에 보통 피터 첸 이거 가지고 이제 설계하는 거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엔티티는 직사각형, 애트리뷰트는 타원, 릴레이션은 마름모로 도식화 하는 게 이제 ARD입니다. 그 외에 이제 까마귀 발 표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까마귀 발 크로스 핏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까마귀 발, 그러니까 이 꺽쇠갈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발처럼, 삼지창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표기법을 얘기하고요. 이 까마귀 발 닮았다고 해가지고요, 실제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ERWin 같은,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설계하는 프로그램. ERWin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RWin과 여러 가지 케이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케이스 툴이라고 하는데, 이런 쪽에서 이런 이제 표기법, 까마귀 표기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설계를 자동화해 주는 이제 그런 이제 툴들 같은 데 보면 요 표현, 요런 이제 피터 첸 표현보다는 뭐 정보공학 표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IE가 정보공학 표기법이죠. 바크 표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까마귀 발 나오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정보공학하고 바크 표기법은 비슷하죠. 표 형태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바크 표기법은 1대1 같은 경우에는 세로선을 쓰지 않죠. 세로선을 쓰지 않고, 뭐 좀 차이 납니다. 그죠? 앞에서 기호하고 다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그린다 그러면 그 기호 있는 제가 페이지 알려드렸죠. 그죠? 뭐 그거 참조해서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I 표기법이다. 실제 툴 같은 데서는 이제 I 표기법을 많이 쓴다 그랬죠. 까마귀 표기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I 표기법과 바크 표기법.
그래서 IE 표기법은 Information Engineering Notation 여기 약자입니다. 예, IE 표기법 노테이션 그죠? IE 표기법. 그래서 이제 엔티티 표기할 때 네모 이렇게 보시고요. 예. 그럼 이제 이름을 위에다가 네모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서 자료하고 좀 다르다 그죠? 앞에서는 이 정보공학 표기할 때 엔티티 이름을 요 삼각형 위에다가 바깥쪽에다가 적는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툴 같은 데 보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 따라 가지고 예, 약간씩 이제 조금 나름대로 이게 낫다 하는 방식으로 표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자, 아이 표기법이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그 엔티티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이렇게 PK라고 여기 표시해 줬죠. ID 이렇게. 포린 키면 포린 키라고 앞에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엔티티 이름 하단에 요 엔티티 이름 하단에 그림과 같이 PK와 FK 정보를 표기하고 우측에는 애트리뷰트 이름을 표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점선과 실선, 예, 요 릴레이션 관계를 표현할 때 엔티티와 엔티티를 선을 그어서 관계 표현할 때 식별 관계에 있는 것은 identifying이라고 하는데 식별 관계에서는 실선으로 이렇게 놓고요. 비식별 관계 같은 경우는 non-identifying이라고 해서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엔티티 관계는 기본적으로 실선, 점선 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식별 관계, 비식별 관계. 식별 관계, 비식별 관계가 용어가 참 그런데 식별 관계는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어요. 강한 엔티티와 약한 엔티티가 있으면 강한 엔티티 키를 약한 엔티티에 그 키 만들 때 조합 키, 복합 키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쪽에 이제 관계를 표현할 때 식별 관계. 그러니까 마름모 기호 그릴 때 테두리를 두 줄로 그리는 거, 그거 이제 쓰는 거예요. 비식별 관계는 일반적으로 이제 따로따로, 실제 이제 그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을 이제 탐조하는 게 뭔가 관계가 있을 때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굳이 이제 가져와서 복합 키로 만들 필요 없는 그런 조합 키로 만들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 비식별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부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글자로. 그래서 이제 실선은 식별 관계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식별 관계라 부모 엔티티의 기본 키 또는 유니크 키를 자식 엔티티의 기본 키로 사용하는 관계를 얘기한다.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있으면 부모 키, 프라이머리 키를 가져오는데 자식 테이블에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자식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모 엔티티 기본 키 또는 유니크 키를 자식 엔티티의 기본 키로 사용하는 관계. 요거를 이제 식별 관계라고 합니다. 자식 엔티티는 부모 엔티티가 존재해야 존재할 수 있다. 부모가 있어야지만 그래서 이제 사원이 있고요. 사원 가족이 있으면 우리 회사에 그 사원이 없는데 사원 가족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없죠.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선은 비식별 관계를 의미한다. 점선. 자, non-identifying 이라고 해서 이제 요 점선은 비식별 관계를 나타내고 비식별 관계는 부모 엔티티의 기본 키 또는 유니크 키를 자식 엔티티에서 외래 키로 사용하는 관계다. 이런 걸 이제 비식별 관계라고 합니다. 점선으로 되는 거 외래 키. 그래서 외래 키로 부모 자식 이렇게 쓰면 자식의 외래 키가 부모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그런 이제 관계 있죠. 그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비식별 관계라고 합니다. 즉 자식 엔티티는 부모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과 성적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자, 성적 데이터는 학생이 존재해야지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학생이 없는데 특정 없는 학생의 성적이 존재할 수는 없죠. 학생이 있어야 그 학생이 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식별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RD에서는 이제 실선으로 나타난다. 식별 관계. 자, 학생과 과목의 관계 설명하는 건데, 수강하는 학생이 없더라도 과목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죠. 그죠?
자, 비인기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강 신청을 받는데 수강 신청할 때 신청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인기 없으면. 예. 그래서 요 관계를 이제 비식별 관계라고 한다. 예. 그래서 ERD에서는 점선으로 나타냅니다. 예. 그다음 이제 매핑 카디널리티라고 해서요. 예. 여기 이제 개체와 개체 간의 매핑 카디널리티라고. 자, 카디널리티라고 있는데 요게 카디널리티 여기 이제 대응수라고 이름이 참 예. 한글이지만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죠? 대응수. 매핑 카디널리티란 특정 엔티티가 상대 엔티티와 관계를 예, 몇 회 맺을 수 있는지 말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밑에 이제 예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급 소속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매핑 카디널리티. 그래서 한 학급에서 한 학생이 한 학급에서 한 여러 학생이 소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반에 여러 명의 학생이 소속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 학생이 여러 학급에 소속될 수는 없다. 여기죠. 이런 경우에는 학급과 학생 관계. 자, 학급이 있으면 1이라는 이 학급은 한 학급은 n이라는 여러 명의 학생을 예,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의 이제 한 명의 학생은 여러 여러 학급을 가질 수 있죠. 여러 반에 포함될 수가 없죠. 예, 1대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관계를 나타내면 학생과 학급은 n대 1 관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할 때 방향이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다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학생과 자, 학생의 짝꿍 관계를 보자.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짝꿍을 맺을 수 있는 관계의 경우에 1회밖에 없다. 따라서 이 관계는 1대1. 우리 이제 결혼하는 남자 여자 결혼할 때 무조건 이제 한 명씩만 할 수 있다 하는 거 있죠, 그죠? 일부 일처제 뭐 이런 거죠. 예. 그런 거 비슷한 거죠. 하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학생과 동아리 간의 소속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학생은 여러 동아리에 소속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여러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동아리에 들겠죠. 예, 한 학생은 그러니까 1 여러 동아리 M 그죠? N 그러니까 다수의 동아리 그래서 1대 N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나의 동아리는 또 여러 학생을 소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동아리에 여러 명의 학생이 올 수가 있죠. 그는 이제 요것도 이제 동아리 입장에서 할 때는 또 1대 또 n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둘 다 이렇게 겹쳐 보면은 m 대 n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은 잘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말로 했을 때 설명을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뭐 시간은 얼마 안 더 걸리니까 그림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림판에서 그래서 이제 학생과 동아리가 있어요. 자, 학생 한 명은 여러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죠. 요 방향입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동아리에는 여러 명이 포함될 수 있죠. 그죠? 한 동아리 안에 사람이 여러 명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대 n이고 동아리 입장에서 봤을 때 1대 n인데 요거를 이제 겹쳐서 이렇게 보면 예. 자, n은 많다는 거죠. 1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겹쳤을 때 학생과 동아리 사이에는 몇 대 몇 관계냐 했을 때 요렇게 겹쳐서 이 패키지를 만들었을 때 요 값과 요 값 중에서 큰 값을 선택하시면 돼요. 1이 많아요, n이 많아요. n이 많은 거죠. n은 여러 개, 다수 개를 뜻하죠. 자, n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하고 여기 동아리에서도 n 대 m 있으면 1보다 n 다 n이 있으니까 n이 더 크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또 n 이렇게 표시합니다. 근데 n 대 n이라고 보통 안 하고 n 대 m이라고 보통 이렇게 하죠. 예. 자, 다 대 다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또 이제 요 그림을 그리면 자, 여자 아이고 이거 보기에서 이거였나? 자, 이제 이거였나? 예. 여자 이거 아니고 예, 툴을 잘못 썼네요. 그렇지 아니고 연필로 예. 됐네. 예. 자, 이게 이제 여자가 있고 네,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자 1번이 있고 여자 2번이 있고 뭐 여자 3번이 있어요. 예. 남자 1번 있고 남자 2번 있고 남자 3번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요새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짝짓기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죠. 여자 1번과 남자 3번이 연결이 됐습니다. 뭐 여자 2번과 남자 1번이 연결됐습니다. 뭐 여자 3번과 남자 2번이 연결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여자 한 명에 남자 한 명. 자, 이 여자 한 명은 남자 한 명과 연결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자 한 명은 여자 한 명과 연결될 수 있죠. 우리가 만약에 뭐 결혼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1대1로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1대1 관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대1 관계라고 해서 아까 자, 여기서 n 대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학생과 학급 자, 학생과 학급 보면은 자, 학생이 있고요. 이걸로 죠. 예. 학생이 있고 예, 학급이 있어요. 있을 때 자, 학생 한 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급 몇 군데 들어갈 수 있어요. 한 군데 들어갈 수 있죠. 한 마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 방향입니다. 근데 학급 1학급 하나의 학급에 봤을 때는 몇 명의 학생들이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n명 다수 명의 학생들이 요 학급에 포함될 수 있죠. 예, 요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 그러면 요거를 이제 몇 대 몇 관계인지 예, 요거 부분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는 요 부분을요. 예, 참여 관계를 이렇게 합쳐 가지고요. 많은 쪽. 이게 1이니까 1이죠. 예. 뭐 큰 수가 1밖에 없잖아요. 그죠? 1은 똑같으니까 1이 크냐 n이 크냐면 n이 크죠. 그래서 n. 예. 그러면 이제 학생과 학급 관계는 n 대 1 관계입니다. 예. 자, 요렇게. 그래서 1대 1, 1대 n 뭐 n 대 1, 다 뭐 n 대 m 다 대 다. 예. 그걸 이제 제가 그림을 좀 분석을 좀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까마귀발 표기법, 예, 이 표기법하고 바커, 예, 표기법이죠. 아까 위에 까마귀, 예, 여기 까마귀발 표기법에는 여기 이제 별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표기법하고 바커 표기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표기법에서 자, 여기 이제 모양 각각 모양이 뭐냐? 이게 지금 i 표기법에서는 1 관계 1을 자, 우리 이제 뭐 1대 1, 1대 다, 뭐 다 대 다 할 때 1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세로 막대기로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그려요. 매니 같은 경우에는 예, 요 꺽쇠갈로 이렇게 넣어 가지고요. 예, 요게 이제 까마귀 발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1이라고 되는 거 원인데 여하고 똑같은데요. and only one. 예. 자,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적어서 예, 뭐 하나나 뭐 only one 뭐 예. 무조건 이제 하나만 예, 포함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일단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무조건 하나가 와야 된다. 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동그라미 들어가 있는 거는 옵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가 오든가 여기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세로로 하나가 오든가 제로와 1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가 오든가 아니면 안 올 수도 있다. 예. 요 동그라미를 0이라고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로와 1을 이렇게 예. 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연결 안 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원 오와 many는 이렇게 예, 세로 짝대기 1 이게 원이죠. 다 many는 이렇게 예, 까마귀 발. 제로 오와 many는 예, 여기 O 표시하고 예, 이렇게 까마귀 발. 예,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많이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급과 학급 간에 아니, 학생과 학급이죠. 학생과 학급 간에 요 개체를 ERD로 이제 그려놓은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자 표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다 n이고 1이죠. n 대 1 관계를 예,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학생 한 명은 학생 한 명은 학급 한 군데 포함이 될 수가 있지만 요 학급 이제 입장에서는 요 학급에는 여러 명의 이제 학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 n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학급 하나에 여러 명의 학생이 예, 등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대 n, n 대 1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예, 이제 학번을 잡고요. 포린 키 이 학생이 어느 학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속속되어 있는지를 이제 이게 이제 자식 테이블이고요. 이게 부모 테이블인 거예요. 그래서 자식 테이블의 포린 키는 이 학생이 몇 반인지는 과목이네. 예, 이거 과목이 아니고요. 학급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그죠? 과목이 돼 있어요. 학급입니다. 예, 요 학급 테이블에 테이블에 자 어떤 뭐 10번 학급, 21번 학급, 2번 학급, 3번 학급, 1반, 2반, 3반 이렇게 있다고 하면 몇 반인지를 이렇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 부모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해서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반에서 5반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포린키 필드에 자식 테이블에 요 학생 테이블에 포린키 필드에는 1에서 5 사이의 값만 가질 수 있죠. 그죠? 예. 요게 이제 참조 무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린키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만들 때 포린키 만들어서 예, 이렇게 참조하는 거 레퍼런스 하도록 하는 거 예, 하셨습니다. 그죠? SQL 실습할 때.